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한국 부동산의 미래, 집값은 이렇게 된다라는 주제로 설명드릴 건데, 지금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어제 발표된 정책이 어떤 거냐면 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예요. 그 다음 이 보도자료는 오늘부터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목만 보셔도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언뜻 봐서는 고분양가를 차단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9월 중순에도 이 영상을 올렸고 어제도 이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때는 건축비를 상승시켰고 이때는 민간 분양사들이 분양을 다 밀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은 제가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살펴보시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보완한답니다. 그래서 왜 보완하는지 이유를 봤더니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한마디로 미분양이죠.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글을 해석해보면 미분양이라는 명목을 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미분양이란 거는 건설사들이 더 잘합니다. 이 미분양이라면 그 리스크가 정말 크기 때문에 분양사에서 알아서 분양가를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직접 분양가에 좀 더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허그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심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심사 기준 개량화에 따라 그간 제기되어 온 자의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허그가 잘한 게 아니라 당연히 요즘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몰리죠.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미분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공을 본인들이 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이상한데, 이걸 보시면 비교 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분양가가 너무 낮아서 지금 문제란 거죠. 옛날부터 허그가 분양가가 높다고 맨날 그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낮추라고 해놓고 갑자기 분양가가 낮다는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글을 잘못 적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여기 또 보시면 심사 기준의 공개 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 3번에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도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또 어떻게 바꿨냐면 시, 군, 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을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 자체는 우리들을 위한 내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싸면 좋잖아요. 근데 싸면 좋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건설사 편인 거죠. 가장 핵심은 이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취지, 분양 보증 리스크 관리인 거죠. 이 뒤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이렇게 한 글자를 적어놨는데 이건 주 목적이 아니고 그냥 본인들의 분양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개정을 오늘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허그가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를 한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제부터 고분양가를 허용해주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들이 이제부터 많이 나올 예정이란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를 한번 살펴보시면 둘 다 신축인 거죠. 하나는 분양한 사업장이고 하나는 준공한 사업장이니까 최근에 완공된 거죠. 이 사업장들의 평균 분양가 곱하기 주택 가격 변동률을 곱한다고 하죠. 요즘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어떻죠?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이 평균 분양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 가격 변동률을 곱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둘 중에도 높은 금액으로 설정을 해준답니다. 근데 만약 이 금액이 주변 구축보다 초과할 경우 이 구축들의 시세로 적용을 해준다는데, 이 구축들 같은 경우는 건축 연령별 가산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가산율을 곱하면 거의 신축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 단지의 최고가로 설정을 해준다는 말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가격이 싸다 싶으면 이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 가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을 더 높여주겠다는 거죠. 이런 사례는 보통 어디서 나올 거냐면 이제 시골 같은 데 분양하는 경우는 주변 최근에 분양한 단지가 없거나 아니면 주변 시세가 정말 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게 측정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가격을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중심 시내 가격으로 맞춰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 제외되는 단지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랑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죠. 요즘 말 많은 대장동의 유명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플러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너네 알아서 가격을 선정해라 이거죠. 이 덕분에 요즘 나오는 이 가격들은 정말 상당히 높죠. 아까 전에 인근 시세 같은 경우는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20년 같은 경우는 1.5배입니다. 150%죠. 그래서 지금 이 기준과 여기 보이시는 이 계산 방정식을 사용해서 실제로 지역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지금 분양이 나온다면 얼마의 분양을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냐면 안산시에 있는 초지역이죠. 이쪽이 또 최근에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여기서 분양이 나온다면 분양가가 얼마로 측정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A랑 B의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을 봐야 돼요. 여기 아파트 분양권만 선택을 하고 이쪽에 가서 이 단지를 보시면 자, 여기는 안산 프루지오 브리파크인데 여기가 지금 84 타입이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5억 2천이었어요. 찾아보니까 분양을 언제 했냐면 20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4월에 했으니까 분양 보증서는 두세 달 전에 나왔겠죠. 그렇게 따지면 20년 2월을 기준으로 찾아볼게요. 이제 주택 가격 변동률을 곱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평균 분양가는 구했죠. 5억 2천만 원이었죠. 여기서 주택 가격 변동률을 곱해야 되니까 이 수치는 어디 있냐면 이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안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비교 사업장의 분양 보증 발급 월이랑 새로 신청하는 단지의 승인 요청일이 분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해보면 안산시 단원구고 여기에 수치를 한번 보시면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2월에는 83.4였어요. 그러면 83.4가 분모로 들어가고 지금 분양을 신청한다고 하면 지금 수치는 보시면 103.8이죠. 103.8이니까 이거를 대충 계산해 보시면 한 1.25배 정도가 나와요. 분양 가격에서 이거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2억에서 곱하기 1.25죠.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대략 6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6억 5천이 끝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을 또 곱하잖아요. 그럼 여기 가감률에서 대충 중간 정도 점수가 나왔다 치고 3%를 곱하면 대략 6억 7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발코니 확장비랑 이것저것까지 하면 7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A와 B의 기준에 따라서 84 타입이 지금 7억에 분양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C죠. C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자, 아까 전에 20년이 1.5배였잖아요. 그래서 15년에서 30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자,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2천만원, 2,300 그다음 여기는 1,700, 1,800, 1,600 정도죠. 여기에 대략 시세를 1,700 정도로 잡고 곱하기 1.5배를 하면 2,550만원 평당가가 나오죠. 이거를 34평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8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분양 가격이 7억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 신축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바로 옆에 보이시는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 단지는 2021년 7월에 완공이 됐는데
우선 실거래가는 6억 8천 정도 돼요. 여기가 분양한 지 얼마 안 돼서 양도세가 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호가로 나오고 있는 건 9억 5천이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실제 거래가는 7억보다 낮은 거죠. 그 다음 여기 안산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 가격이 보시면 이제 7억 조금 넘은 거죠. 여기도 최근에 거래된 거를 보면 7억 3천, 7억 4,500, 4천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 가격만 보셔도 지금 만약 여기에 새로 분양하는 단지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7억에 분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7억이란 가격은 싸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인근 시세랑 비슷하게 분양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발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여기처럼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이 없을 경우에는 가격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워낙 싸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는 이 주변 시세가 아니라 이 안산시 전체 가격을 평균 내서 그 평균 가격을 고려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사한테는 정말 좋아진 거고 저희들한테는 정말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대책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제는 진짜 로또 분양이 계속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 각종 규제랑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간 분양사들이 분양 일정을 모두 미뤘죠. 이 미룬 이유도 내년에 좀 더 높은 택지비를 받기 위해서 미룬 거죠. 자, 이렇게 미루니까 어떻게 되죠? 정부가 맨날 매년 발표를 하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근데 지금 그 공급 계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 없죠. 그 다음 공급 나오는 단지도 정말 많이 줄어든 거죠. 한마디로 공급이 제대로 안 받쳐주기 때문에 이 공급을 풀려고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 현재 낮은 분양가 정책을 고분양가로 변경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분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는 걸 기대하고 그래서 이 고분양가로 인해서 공급이 많아지는 걸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항상 TV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무주택자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요. 거의 매년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린 이 무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즘 분위기나 추세로 봐서는 이제부터 절대 싼 분양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면 이제 어떤 걸 못 받죠? 중도금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제 당첨이 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아까 그 7억짜리를 전체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알려드려서 마음이 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